예, 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선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좀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노동 상식,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백과라고 칭하고 있는 이유가 말 그대로 이제 노동법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전 영역을 다 다뤄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소 좀 관심이 없을 법 좀 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그래도 또 있었구나라고 알아두시면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많이들 잘 모르세요. 특히 노동부에서 이걸 관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노동청이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노동청에서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관련 법규입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규정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사용증명서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뭐 말이 어려운 사용증명서인데 내 경력증명서 이런 거 관련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취업금지의 방해,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근로기준법에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경력으로 얼마큼 일했는지 증명하는 문서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문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우리 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인데요. 사용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져 있고, 자, 사용한 기간, 업무의 종류, 자,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가 있으면은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퇴사하고 난 이후에 증명서 같은 거 어떻게 띄워야 돼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이 많은데,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전에 다니는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된다. 안 주면은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 제재, 과태료 등이 이제 발급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종류로 취해지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또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포인트는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만 적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지워달라는 거 지워주고 사실대로 내용을 적시해서 줘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요구하고 빼달라는 거는 이제 빼줘서 제출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게요. 근데 또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좀 있습니다. 자, 그 시행령에 관련한 거인데, 이 법의 시행령과 관련이 있는데 19조인데 무조건 다 달라 그럴 수는 없어요. 뭐 하루 일했는데 뭐 다음날 사용증명서 주세요 이러면 사용자의 행정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재직하신 지 30일 이상이 된 분인만 이제 청구할 수 있고, 퇴직 후에 3년 이내, 그럼 한 10년 지나서 달라 그러면 이거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제 문서 보존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요. 시행령이 있는데 여기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뭐 근로계약서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보존해야 되는 문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는 문서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보존해야 되는 뭐 서류 잠깐 짤막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자기가 사용한 노동자의 명부 이런 거 어디 많이 쓰냐면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 이거 따질 때 많이 쓰이고요.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임금 결정 방법, 계산 기초 방법, 임금 대장 말하는 거고, 고용과 해고나 사직에 관한 서류 이런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3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금지 방해, 오늘 또 이거 제가 간략히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흔히 이건 좀 말이 어려워서 취업금지 방해지만 그 블랙리스트라고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일 계속하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 이거는 사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법 조문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제3자인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40조입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이 비밀 기록, 명부를 작성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용하거나 통신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규정이죠. 이걸 어겼을 때는 5년 미만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형사처벌이 센 조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좀 작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이게 어려워요. 사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 및 명부를 작성하는 이런 행위를 잘 안 들키죠. 사실 되게 조심히 돌아가고 있는 거라서. 근데 요즘에 그 의료업계에서 특히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뭐 학습지 업계도 그렇고, 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뭐 원장들끼리 공유하거나 이런 소문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요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예. 한 가지 좀 사례도 뭐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판결 내의 이제 사례고요. 예.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대해서 그 노동조합이 그 노동자가 취업하려는 곳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부장의 명의, 그러니까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공문을 작성해서 팩스를 이용해서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본 지부에서는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니 채용을 하려면 참고를 하라. 이 자체로도 이제 처벌받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타인의 어쨌든 취업을 방해하거나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행위는 어쨌든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이게 뭐 걸리면 사실은 그 처벌을 크게 받죠.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건 좀 마켓컬리 사례가 있는데, 뭐 어떻게 처벌이 될지는 좀 지켜볼 사례입니다. 다만 이제 그 마켓컬리 사례 좀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될 건 알겠지만,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행위자 처벌이라고. 어쨌든 근로기준법의 처벌의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은 어쨌든 형사법, 그러니까 형법에 있지 않은, 그대로 이제 퍼져 있는 가상 형사처벌 법규거든요. 이런 법규에는 어쨌든 행위자 처벌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대표이사와의 그 행위를 입증하기 좀 어려운 관계로 그 명단을 작성한 실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 담당자들 이런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킨 사장님은 그대로 빠져나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걸 작성한 실무자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이거는 엄히 다루고 있어, 입증만 제대로 해도 엄히 다뤄주고 있는 처벌이니, 물론 좀 사문화되지 않았나 느낌은 있지만, 왜 뭐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동백과 시선, 김노무사TV에서 하는 노동백과 시선에서는 이런 거 방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용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카페 이용해 주시고요. 뭐 댓글도 좋고, 카카오톡에 노무법인 시선을 검색하셔서 질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